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가 복마전 같은 축협 내부 비리에 대해 청문회를 시작하자 반전에 대반전을 거듭하며 쏟아져 나온 숱한 장면들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정몽규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답변 태도에 대해서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정몽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인지 의심스러운 장면이 한둘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런 지성을 가진 자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회 회장이 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다수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청문회에서 가장 빛난 스타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청문회장에서 저렇게 강하게 소신 발언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언급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화제를 불러온 대한민국 축구협회 국감장에 이모저모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임생 기술위원회 이사가 홍명보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추궁하던 강유정 국회의원은 이임생 기술위원회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받았습니까? 거습 이사회 결의 자 회장님께 여고 있습니다. 예, 그 이사회 결에 있었습니까? 지금지 관행상 그 이사회 결의는 선임한 그 보안을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추 추임받습니다. 받았네.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에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상 어디에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하신 거예요? 잘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고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추천을 한 거로 해고 위원회 말고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하십니까? 이사회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돼야 돼요. 근데 그 전략과 이내에서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위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관의 위입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정규가 강유정 의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를 분하지 못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감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 자체를 모른다. 충격적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이어서 정몽규 회장의 자격 문제를 지적해 현장에 있는 축구 관계자들의 입을 모두 다물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인정했습니다. 자, 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7조,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교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않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그 밖에 적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축구표관입니다. 자, 3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제2조 제5 과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 장면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인지 능력이 일반인의 평균치를 위해 중간중간 자료를 뒤지하는 모습을 목한 많은 축구 팬들을 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논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정규가 언론에 노출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날 최고의 스승전기도 하지만 사실 이날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아닌 참고인으로 이 국감에 들어온 남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해설위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딱 2번의 기회를 부여받는데 이 짧은 연설이 명연설로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 조작을 그렇게 사면서 안 되죠. 그러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발표와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빨리 올림픽 진주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 올림픽을 이끌어야 된 황선원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 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 올림픽 진주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감독,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계 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는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박문성 해설위원이 하는 일이 축구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축격 관계자들과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을 텐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용기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박문성 해설위원의 해설에는 호불호가 갈리나 적어도 국감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작심하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은 생계가 걱정될 정도이다. 축협이 박문성 해설위원을 상대로 또 어떤 쓰레기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런 용감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해설위원은 또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축 인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왜 안 와 무인의 태도를 보이는지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몇몇 팬들은 저 짧은 시간에 군더더기 없이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몇 마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짧고 굵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답변을 정말 많이 가다듬은 흔적이 보인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축은 문성이 눈에 가시 같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감장에서 정규는 박문성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60만이 기존 언론들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축협에서는 박문성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번 기회에 축협의 쓰레기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다음에 또 저런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